60대 후반의 박정수. 결혼 35년 차 아들 둘 모두 장성에 독립했고 남편 박준호와는 무던히 살아가는 평범한 노부부다. 친구 김명자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50년을 함께한 절친이다. 둘은 매달 만나 수다를 떨고 커피를 마시고 여행 사진을 공유했다. 그 사진 속엔 늘 명자 혼자였다. 혼자 여행 가는 게 취미야 라며 웃던 명자. 그런데 모든 건 하나의 사진에서 시작됐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35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박정숙, 올해로 67세가 된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남편 박준호와 결혼한 지 35년, 두 아들은 모두 장성에서 독립했고, 이제는 남편과 단둘이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죠. 여보, 출근할 시간이에요. 아직도 정년을 앞둔 남편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넥타이를 고르고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섭니다. 35년간 반복된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 저는 이 평온함이 좋았어요. 남편은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오늘은 명자랑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늦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알았어. 재밌게 놀다 와. 김명자는 제 고등학교 친구로 5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낸 절친이에요.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만나 수다를 떨고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근황을 나눕니다. 명자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 그녀의 이유였죠. 명자가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한다는 거예요. 국내든 해외든 틈만 나면 여행을 다니고 SNS에 사진을 올리곤 했죠. 난 혼자 여행하는 게 최고야.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일정을 짤 수 있잖아. 그녀의 말에 저는 늘 부러움을 느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가곤 했지만 준호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 번, 길어야 2번 정도만 짧게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귀했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5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명자와의 만남을 앞두고 그녀의 SNS를 살펴보던 중이었죠. 갑자기 눈에 익숙한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작년에 준호랑 내가 간 교토 온천 아닌가? 같은 시기 비슷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텔 방의 배경,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심지어 음식점에서 찍은 사진의 접시 무늬까지 제가 남편과 찍은 사진과 일치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남편의 물건을 함부로 뒤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밀어냈어요. 컴퓨터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주로 쓰는 별도의 이메일 계정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수많은 폴더 중에서 명화라는 이름의 폴더가 눈에 들어왔어요. 명화. 김명자의 본명이었습니다. 그 폴더를 열자마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간 주고받은 수백 통의 이메일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목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니스 어때? 정숙이 알기 전에 다녀오자. 내가 고른 속옷 정숙이한테도 사줬다. 눈치 못 챘어 키읔키읔. 몇 년째 같은 호텔 같은 방. 우리의 비밀 장소. 이번 출장은 진짜 출장이야. 그래도 하루는 시간 내볼게.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었어요. 35년 동안 믿었던 남편, 50년 동안 믿었던 친구. 그들은 20년이나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메일을 한 통 한 통 읽어 내려갈수록 제 삶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평소처럼 명자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이메일은 물론이고 호텔 영수증, 여행사 예약 내역, 심지어 그들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남편의 컴퓨터 파일을 모두 USB에 복사했고 중요한 내용은 출력해 두었습니다. 그날 명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페에 들어왔어요. 정수가 보고 싶었어. 나 요즘 너무 행복해.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게 최고야. 저는 차분히 커피를 내려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준호랑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아? 명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공포가 스쳐 지나갔어요. 뭐라고? 알고 있어, 명자야. 아니, 명화야. 너와 내 남편이 20년 동안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저는 가방에서 증거물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메일 출력본, 사진, 호텔 영수증, 그리고 USB. 어차피 너희 둘 나 몰래 이미 20년은 살았잖아. 이제 계산은 내가 할게. 명자는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가, 나, 미안해.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해? 날짜마다 어떤 호텔에서 만났는지, 어떤 선물을 주고받았는지,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너를 만나러 갔던 날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냉정함이 느껴졌어요. 50년 우정, 35년 결혼 생활.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너희 둘 다 내게서 빼앗아간 시간은 돌려받을 수 없겠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도 같은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0년이나 날 속이고 내 친구와 바람 피운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이 다야?
저는 그날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명자와의 관계도 모두 끊었어요. 이혼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 간략히 알려주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두 아들 모두 제 편을 들어주었죠. 엄마 힘들지? 우리가 있잖아요. 큰아들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물을 흘릴 시간은 지났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명자와 준호에게 단순히 등을 돌리고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이 제게 했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천천히 서서히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먼저 준호의 회사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회사 동료들과 친분이 있었고 그 중에는 임원도 있었죠. 준호가 회사 경비로 개인 여행을 간 증거를 은밀히 전달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요. 박준호 부장님의 출장비 사용 내역을 좀 확인해 보세요. 교토온천에서의 숙박비가 회사 경비로 처리되었더군요. 한 달 후 준호는 회사에서 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승진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자의 차례였어요. 그녀는 미술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로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죠. 저는 그녀의 학원에 다니는 몇몇 수강생들에게 명자가 혼자 여행을 다닌다고 속인 사실을 살짝 흘렸어요. 명자 선생님 정말 여행 많이 다니시죠? 근데 항상 혼자 다니신다면서요? 얼마 전에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봤는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명자의 학원은 점차 수강생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의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어머니를 무척 존경했죠. 저는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그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50년지기 친구의 남편과 20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증거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물론 그 아이가 저에게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명자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명자의 연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전 남편에게서 받는 위자료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전 남편에게도 진실을 알렸습니다. 당신의 전처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면 위자료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모든 일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명자와 준호는 이 모든 일이 제가 한 일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정숙이 아니었어요. 혼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요가를 배우고 심지어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어느 날 등산 중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최종우라는 분이었는데 그는 10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할까요? 종우 씨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었어요. 한편 준호와 명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비밀스럽게 만날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들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의 신뢰를 잃었고 명자는 학원 수강생이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카페에서 우연히 명자를 마주쳤어요.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수가. 그녀가 먼저 다가왔어요.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 인생의 35년, 우리 우정의 50년을 내가 망쳤어. 나도 알아. 하지만 준호와 나 우리 헤어졌어. 그는 결국 너를 더 사랑했던 거야. 나는 그저 도피처였을 뿐이야. 그녀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농담하지 마. 너희 둘 다 내게 최악의 배신을 했어.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이 내가 한 일이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정수가, 이제 그만해. 우리 둘 다 충분히 고통받았어. 아니, 아직 시작에 불과해. 너희가 나에게 준 상처는 평생 가져갈 거야. 그러니 너희도 그만큼은 치러야지.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복수의 달콤함이 아닌 공허함을 느꼈어요. 3년째 되던 해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종우 씨의 청혼을 받아들인 거예요. 정숙 씨,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네,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두 아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그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였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결혼식장 한쪽에서 그와 마주했습니다. 축하해, 정수가. 너 정말 행복해 보여. 고마워. 내가 정말 미안해. 내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행복했으면 해.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인생의 한 장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준호야, 나도 이제 그만할래. 복수도 미움도 모든 게 너무 지쳐.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명자는 많이 아파. 그녀에게 한 일들. 너무한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 암 투병 중이야.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명자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디 있어? 서울대병원 3층 중환자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종우 씨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해해 주었고 함께 병원에 가주겠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명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활기찬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병마에 시달려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명자야, 나야. 정숙이.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수가. 응, 나야. 와줘서 고마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 나도 미안해. 내게 한 모든 일들. 너무 심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준호를. 그를 사랑했어. 하지만 그건 내 인생을 망칠 권리를 주지 않았어.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너와 나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래. 하지만 내겐 시간이 별로 없어. 말도 안 돼. 넌 반드시 나아질 거야. 우리 아직 가보고 싶은 곳도 많잖아. 명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가, 너 결혼한다면서? 축하해. 내가 행복했으면 해. 고마워, 명자야.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명자를 병문안 갔습니다. 종우 씨도 함께요.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명자는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도 놀랐죠. 그녀는 항암 치료에 잘 반응했고 점차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정수가, 내가 살아난 건 내 덕분이야. 내가 매일 와서 이야기해주고 웃게 해주고. 그게 내게 삶의 의지를 준 것 같아. 아니야, 그건 내 의지야. 넌 항상 강한 여자였으니까. 명자가 퇴원한 후 저는 그녀를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종우 씨도 환영해 주었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셋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수가, 나 다시 여행 다니고 싶어. 이번엔 정말로 혼자서.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다녀와. 그리고 돌아와서 사진 꼭 보여줘.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2세 종우 씨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명자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미술 학원을 열었고 이번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준호는 은퇴 후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아들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오면 그의 근황을 전해 듣곤 해요. 어느 날 저는 옛 결혼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준호와 저 그리고 명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한때는 그토록 미워했던 두 사람이 지금은 그저 제 인생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종우 씨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인생의 묘미 아닐까요? 우리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기에 매 순간이 소중한 거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의 삶, 종우 씨와 함께할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나 이번에 이탈리아 가기로 했어. 혼자서. 진짜로.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겠다.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줘. 그럼. 그리고. 정수가. 응? 고마워.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명자야.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 20년의 배신, 5년의 복수, 그리고 또 다른 5년의 용서와 치유. 제 인생은 그렇게 흘러왔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길이 결정된다는 것을. 저는 용서를 선택했고 그것이 제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밤 종우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내일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82세가 되었고 종우 씨는 작년에 우리 곁을 떠났어요. 평화롭게 잠든 채로 떠난 그는 마지막까지 제게 사랑을 주고 갔습니다. 정수가,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명자는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세계 곳곳을 여행했고 진짜로 혼자 말이에요. 그녀가 찍은 사진들로 전시회도 열었죠. 정수가, 내가 평생 모은 사진들이야. 이번 전시회에 너도 와줘. 전시회 오프닝 날 저는 명자의 사진들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눈으로 본 세상은 아름다웠어요. 색채가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쳤죠. 그런데 전시회 한쪽 벽면에 특별한 섹션이 있었습니다. 용서와 치유라는 제목이 붙은 공간이었어요. 그곳에는 제가 찍어준 명자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회복기에, 그리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후의 모습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의 오래된 사진들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50년 동안의 우정을 담은 사진들. 그 사이에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몇 장 있었습니다. 명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내 진짜 여행기야, 정수가. 배신에서 후회로, 후회에서 용서로, 그리고 용서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여행이었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긴 여행을 했네. 그래,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저녁 전시회가 끝난 후 명자와 저는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수가, 후회돼? 날 용서해 준 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아니, 후회하지 않아. 미움은 결국 나를 더 아프게 했을 뿐이야. 용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한 일이었어. 그래도 내가 내게 한 일은
과거는 과거야, 명자야. 우리는 이미 그 대가를 모두 치렀어.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가 준호 소식 들었어? 응, 지난달에 갔대. 큰아들이 장례식에 다녀왔어. 그래. 난 가지 못했어. 갈 용기가 없더라고. 괜찮아. 준호도 이해했을 거야.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명자가 말했어요. 정수가, 우리 내일 어디 갈까? 난 아직도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좋아. 이번엔 내가 가이드 해줘.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두 노인의 여행. 과거의 상처를 안고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여행.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강한 힘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사계절과 같다는 것을. 봄에는 모든 것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그 모든 것이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에는 결실을 맺고 겨울에는 모든 것이 잠들지만 그리고 다시 봄이 오죠. 제 인생의 겨울을 지나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82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오늘 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는 계속 써내려가는 중이라고. 끝이 아닌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의 다음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신, 복수, 용서, 그리고 치유. 제 인생의 네 계절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봄,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그 계절을 온전히 즐기려 합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